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믿으세요. 심지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연구를 오래 하다 보면 이 흔한 상식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효능을 반만 쓰게 만드는지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마늘이라는 식재료는 정말 신기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대충 넣어서 드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마늘이 가진 진짜 힘의 절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마늘은 기름 속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알맹이 같은 힘을 훨씬 더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특히 올리브유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극적이에요. 단순히 맛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마늘 때문에 속이 쓰리다고 자극적이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건 방법의 문제였던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흡수력이 몇 배나 높아져요. 이 조합의 비밀을 오늘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생마늘만 드시던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상식 또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어머니이신 김정순 72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마늘이 몸에 좋다기에 매일 아침마다 한쪽씩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속이 너무 쓰려서 하루도 편하게 못 지내셨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속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디기 어려우셨다더라고요. 어르신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보다 못해서 제가 조금 다른 방법을 제안해 드렸어요. 마늘을 얇게 편으로 썰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잠기도록 넣고 며칠 숙성한 후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기름에 절인 마늘이 과연 생마늘만큼 좋을까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자극이 훨씬 줄어들었고 식사 때마다 부담 없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오히려 전보다 더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되셨다면서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과 나눠 드시고 계세요. 이런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64세 박철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마늘을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속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늘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마늘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늘과 올리브유가 만나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늘과 올리브유가 만나면 흡수력이 폭발하는 이유 6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마늘의 지용성 성분 흡수 증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마늘의 중요한 성분 중 일부는 기름에 녹으면서 흡수가 더 잘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신 같은 성분 말고도 마늘에는 지용성 화합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은 물에는 잘 안 녹지만 기름에는 아주 잘 녹아요. 국내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용성 성분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활용도가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죠.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니까요. 박영수 68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마늘만 먹을 때는 뭔가 자극만 있고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기름에 절여 먹기 시작한 후로는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식후에 속이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서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실 때는 편썬 마늘을 올리브유에 완전히 잠기게 숙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늘이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지고 지용성 성분의 추출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수분이 남아있으면 변질 위험이 높으니 완전 건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지용성 성분 흡수법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 시너지입니다.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특유의 쌉싸래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늘의 성분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효과라고 할까요? 유럽 지중해 식단 연구에서 올리브유의 산화 억제 능력이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마늘 같은 황화합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건 단순히 각각의 효과를 더한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최미라 71세님은 숙성 마늘류를 드신 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자주 말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차가웠던 분인데 마늘류를 꾸준히 드신 후로는 순환이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바로 시너지 효과의 결과인 거죠.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사용하면 항산화 성분을 더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유일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높거든요. 라벨에 상가가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산가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다는 의미예요. 올리브유 고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세 번째는 매운맛과 자극 감소입니다. 생마늘의 알싸함과 자극적인 맛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숙성 과정을 거치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들어요. 마늘의 알리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거든요. 자극적인 성분은 줄어들고 순한 성분은 늘어나는 거죠. 국내 식품 가공 연구 자료를 보면 숙성 과정이 마늘의 매운 성분을 안정화시키고 소화 부담을 줄인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기름 숙성은 수분 숙성보다 이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기름이 마늘의 자극 성분을 감싸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두현 74세님은 속 쓰림 때문에 생마늘을 전혀 못 드셨던 분이에요. 위가 예민하셔서 마늘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런데 숙성 마늘류는 전혀 부담이 없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편안해졌다면서 이제는 거의 매일 드시고 계세요. 숙성 기간은 5일 이상 두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충분해요. 뚜껑은 반드시 밀폐해야 자극이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변질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 드실 때 속 쓰림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 보조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순환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민간요법에 널리 쓰였어요. 하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숙성시키면 이런 효과가 더욱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자극 없이 순하게 작용하는 거죠. 여러 국내 연구 자료에서 마늘 추출 성분이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특히 황화합물들이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지방산도 이런 효과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정민호 70세님은 숙성 마늘류를 식사 때 소량씩 곁들이며 편안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평소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꾸준히 드신 후로는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세요. 하루 한두 스푼 정도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나친 과다 섭취는 속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순환 문제로 고민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음식 활용도가 높은 만능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숙성 마늘류는 정말 다양한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생마늘은 특정 요리에만 쓸 수 있지만 마늘류는 거의 모든 음식에 활용 가능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식재료 활용성을 다룬 국내 요리 연구 자료에서도 올리브유의 조리 적합성이 아주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마늘 향이 우러난 올리브유는 서양 요리는 물론 한식에도 잘 어울린다고 나와 있어요. 향과 맛이 부드러워져서 거부감이 훨씬 적어지거든요. 김미선 69세님은 샐러드, 볶음밥, 파스타 등 거의 모든 요리에 마늘류를 쓰고 계세요. 특히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마늘류를 쓰시는데 가족들이 훨씬 맛있다고 하신다네요.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쓰시고 정말 만능이라고 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시거나 파스타나 볶음 요리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보세요.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찌개의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도 풍미가 살아나요. 공기에 노출되면 변질 속도가 빨라지므로 사용 후 바로 밀폐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요리에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보관과 섭취의 편리성입니다. 생마늘은 보관하기도 까다롭고 매번 까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늘류로 만들어두면 언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이상도 문제없이 쓸 수 있고요. 또한 생마늘 특유의 냄새나 뒷맛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마늘류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숙성 과정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입에서 나는 마늘 냄새도 훨씬 적어져서 사회 활동하실 때도 부담이 없어요. 이제 이 놀라운 조합을 생활 속에서 더 쉽고 안전하게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 올리브유 절임을 안전하고 오래 활용하는 실천법.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건 숙성 과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담가 두시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5일 이상 서늘한 곳에서 숙성해야 맛과 안정성이 모두 좋아집니다.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발효가 너무 빨라져서 맛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직사광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올리브유가 산화되면서 좋지 않은 맛이 나거든요. 마늘도 변색될 수 있고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 예를 들어 찬장 안이나 냉장고 문 쪽 같은 곳이 좋아요. 통유리병을 열탕 소독한 뒤 사용하세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잡균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금세 변질됩니다. 끓는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완전히 말려서 쓰시면 돼요. 숙성 음식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변질을 막는 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분 관리예요. 수분 한 방울만 들어가도 변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마늘을 썰고 나서 키친타월로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야 해요. 겉만 말리는 게 아니라 틈 사이의 물기까지 다 빼야 합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도 완전히 물기가 없어야 해요. 마늘류를 떠낼 때 쓰는 도구에 물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상할 수 있거든요.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사용 후 즉시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하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평소 보관 습관은 어떤 편인가요? 세 번째는 상가로 좋은 기름 고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고를 때 가격이나 브랜드만 보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상가예요. 상가는 기름이 얼마나 신선한지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경우 상가가 0.8 이하여야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1.0을 넘어가면 이미 산화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라벨에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색깔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너무 투명하면 정제를 많이 한 거고
너무 진하면 오래된 걸 수도 있어요. 은은한 황금빛이나 연한 녹색빛이 도는 게 좋은 제품입니다. 산가가 낮게 표시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시면 마늘류도 훨씬 맛있게 만들어져요. 기름 사실 때 라벨 꼼꼼히 보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식사에 자연스럽게 섞는 활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음식에 소량 섞으면 향과 맛이 정말 살아나요. 특히 한국 음식에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써보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에 마늘류 한 스푼 넣으면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됩니다. 볶음밥 할 때도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주면 레스토랑 음식 같은 맛이 나요.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느끼할 수 있으니 조금씩 넣어보면서 맞춰가세요. 파스타는 말할 것도 없고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최고예요. 식초나 레몬즙과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계란 후라이나 오믈렛 만들 때도 일반 올리브유 대신 마늘류를 쓰시면 향이 정말 좋아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만 음식에 곁들이세요. 가장 먼저 어디에 넣어보고 싶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민감한 분들을 위한 섭취 조절법입니다. 아무리 숙성해서 순해졌다고 해도 체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기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이벽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엔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만약 트림이 자주 나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양을 좀 줄여보세요. 모든 사람의 체질이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고요. 처음엔 소량 시도 후 몸 반응을 보면서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계절별 보관법의 차이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보관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해요. 여름철에는 실온에서 숙성시키면 너무 빨리 발효가 진행될 수 있어서 냉장고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는 게 좋아요.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안전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겨울철에는 실온에서도 괜찮지만 난방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은 피하세요. 보일러 근처나 전자레인지 위 같은 곳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용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가 훨씬 좋아요. 유리는 냄새가 배지 않고 변질도 덜 되거든요. 입구가 넓은 병을 선택하시면 마늘을 넣고 빼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상식이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올리브유 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흡수력과 활용도가 몇 배나 올라간다는 점이었죠.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마늘을 억지로 씹어 드시면서 속만 자극받고 정작 몸에 필요한 좋은 성분들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마늘의 효과를 절반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숙성해서 드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세요. 속 자극은 거의 없으면서도 몸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시거든요. 소화도 좋아지고 순환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되세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방법의 힘입니다. 특히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양의 마늘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니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요. 자극과 냄새가 줄어든다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에요. 72세 김정순 어르신처럼 속 쓰림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마늘의 좋은 점들을 누리게 되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74세 이두현 님도 위가 예민하셔서 생마늘은 전혀 못 드셨는데 마늘류는 전혀 부담 없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음식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생마늘은 특정 요리에만 쓸 수 있지만 마늘류는 거의 모든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69세 김미선님처럼 샐러드부터 볶음밥, 파스타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보관과 관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만들어 두기만 하면 한 달 이상도 문제없이 쓸 수 있거든요. 물기만 완전히 제거하고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밀폐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과정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편썬 마늘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완전히 잠기게 넣고 5일만 숙성해 보는 것입니다. 마늘은 한 주먹 정도면 충분하고 올리브유는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요. 단가가 낮은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시고요. 통유리병을 열탕 소독해서 완전히 말린 다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마늘을 넣고 올리브유를 부으세요. 뚜껑을 꽉 닫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5일 이상 두세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한두 스푼씩 음식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민감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면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어려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마늘류를 활용해서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돕는 간단한 음식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감기 예방에 좋은 마늘류 활용법과 소화를 돕는 특별한 레시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30년간 약초와 생활약선을 연구해온 박사 문성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직접 만들어 보신 후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인가요?